아름다운 2부 국뽕 얘기 좀 이어갈 텐데요. 한국이 EU가 평가한 혁신 평가에서 네. 9년째 1위다. 네. 난 이제 1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잘 몰랐는데 우리가 9년째 1위인 거는 또 오늘 기사에서 처음 봤네요. 그러게요. 9년째 일인데. 근데 왜 유럽 혁신 지수가 우리나라 혁신을 지들 거는 안 하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저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유럽 혁신 지수라고 이런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뭐 이런 지표에서 유럽 연합 평균보다 우리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새로 추가된 지표가 있는데 기업 연구 개발에 대한 세제 직접 자금 지원에서 우위를 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기업들한테 연구 개발비나 그다음에 그 관련한 세제 자금 지원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것도 이제 기사를 쭉 읽어보시면 뭐 대충 내용은 알 수 있는데 너무 드라이해. 네, 송 작가 TV에 좀 팁을 드리자면 너무 드라이해서 진짜 보도자료 그냥 그대로 긁어다가 딱 붙여놨네. 그대로 그 토시 하나도 안 하고 정부 그 보도자료 그대로 보도자료를 긁어놨는데 그냥 긁어다가 기사로 해놨네. 이게 성의가 없는 건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이제 기존으로 따졌을 때 한국이 121점이에요. 네. 그리고 캐나다가 113점, 호주가 111점, 미국이 106점, 뭐 일본이 102점, 중국은 75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유럽이 보기에 혁신은 아주 개판인 거고 네.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20% 이상 혁신을 잘하는데 자, 기술 특허 수라든지 뭐 이런 걸로 따지게 되면 이 기준이 안 나와요. 총량으로 따지면 중국이나 미국이 훨씬 더 앞서겠지. 네. 근데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 그 분야별로 하고 있는 그 출원의 가치를 높게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성비가 좋아. 투자비 대비해갖고 진짜 많은 출원들과 결과들을 뽑아내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주잖아요. 이게 그 성과가 돼갖고 제품이 만들어지거나 기술이 나오거나 이러는 사례들이 사실 조금 떨어져. 한 25%도 안 돼요. 그러니까 던지는 자금으로 던지는 거야, 사실. 던진다. 유럽 입장에서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전망을 보고 던져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잘못된 관습이긴 하지만 될 법한 데만 주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안 되면 토해내라 그래. 아, 우리나라는 그거 좋다. 우리 송 작가 TV에도 그거 도입해가지고 송 작가님이 해가지고 안 되는 거 송 작가님 토해내기. 그게 우리나라가 최근 아이고. 들어갖고 이제 기술이나 이런 거에 네. 말하자면 나중에 실패하면 안 돌려받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게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이명박근혜 때도 똑같이 지원을 했는데 그때는 실패하면 토해내기야. 이게 사실은 빚이거든.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거든. 그 빚이잖아요, 송 작가님도 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토해내면 뭐냐면 얘들이 망해요. 그렇죠. 연구하다 안 되면 망하잖아. 하는 거지. 그러면 기술이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어디서 투자 받을 데도 없고 연구 받을 데도 없고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대기업체들도 이제 중소기업 보호하는 부분도 생긴 거지만 그것도 정부가 하라 그래서 하는 거고 일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2번, 3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건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무슨 공모하면 10개를 받으면 하나한테만 이걸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너 테이크 올이야. 이기는 놈이 그 모든 걸 다 갖고 그럼 거기에 내가 처바른 돈이 있잖아. 2등부터 9등, 10등까지 이걸 못 받는 거거든. 근데 요즘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10개를 전부 둘러보고 그중에 선도업체 하나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 9개 업체라 필요한 기술들을 뽑아갖고 이걸 융합해갖고 완성해 와라는 방식으로 이걸 변경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변화 때문에 연구 개발의 맥이 안 끊기고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력해갖고 지원을 해주는 것 중에 세대 지원이에요. 근데 먼저 돈을 주고 지원 안 합니다. 외국은 먼저 돈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어떻게 쓰일 건지, 제대로 쓰일 건지, 유용이 될 건지, 업체가 망할지 몰라. 근데 근데 그런 지원금은 대부분 전체 프로젝트의 10%, 15% 마중물 정도를 주는 거죠. 한국은 통 크게 성공만 해. 실패해도 괜찮아. 니네들 세금에서 50% 깎아줄게. 라고 하는 굉장히 통 큰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돈이 모질라서 포기할까 하던 것도 야 어차피 지금 우리가 기업 수익이 이만큼 남아있고 이게 세금 낼 게 이만큼 되니까 연구비 더 부어도 괜찮아. 이거 계속해서 추진해. 이런 추진력들이 추가로 좀 생겨난 거예요. 이게 사실 믿지 않으면 못하는 거거든. 기업을 믿고 이 기업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걸 믿지 않으면 못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 이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중국이에요. 일본이고. 일본 애들은 돌리다가 결과적으로 결과만 딱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는 자 우리 양산해야 되니까 이제는 100억 들여서 연구해서 1000억 주세요 이래요. 그럼 이래서 사장되는 기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개발해 놓고 이제 10년 동안 뽑아 먹어야 되는데 새 기술이 나오잖아. 그러면 기다려. 아직 본전 못 뽑았어. 이렇게 되는 게 일본 특징인 거고요. 야. 중국 애들은 거의 70%를 땡겨받아요. 자기 투자해갖고 나올 성과에. 그러니까 대부분 하다가 엎어버립니다. 예. 공돈이거든.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어. 이미 받을 거 받았기 때문에 되든 알가든 결과가 큰 의미가 없어. 왜? 돼봐야 30% 더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70% 받은 것 중에 대부분 엎어버립니다. 야. 이게 초반에 이제 진짜 성공해야 되겠다. 막 이건 내가 하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부자 된다 하는 프로젝트는 가는데 아닌 것들은 대부분 엎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 사람은 왜 하냐? 자존심 때문에요. 자존심? 내가 이거 개발하기로 했는데 아니면 내가 지금 저 회사랑 경쟁해서 이거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포기해? 나는 그 꼴 못 보내. 이게 한국인 엔지니어의 근성이거든. 본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죠? 나도 한국 사람인데 다 똑같은 거지. 근데 진짜 이러한 근성이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팍팍 올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속도전이라든지 그 기술이 바로 돈이 돼서 연관되는 분야에까지 끊임없이 연속으로 가속이 붙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 개발이 지금 이 혁신 지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가고 있는 겁니다. 거의 외계인 수준이에요. 기술도 개발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참 특이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보면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우리 한민족은 특이한 민족이고요. 독특해. 정말 독특해. 대단합니다. 제가 이제 내일 할 뭐라 그러나 동백전사 같은 그 프로를 하면서도 참 우리나라 정치인들 정치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조선 고조선 때부터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불만과 어떤 문제 제기가 많았어.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면. 그걸 겉빛하면 들고 일어나고. 겉빛하면 들고 일어나고 이거 잘못했다 그러고 때려도 말 안 듣고 이게 우리나라가 유독 그 근성이 강하더라고. 네. 그냥 되게 진짜 대단한 민족입니다. 대단한 건지 하여튼 특이해. 정말 특이해요. 그러니까 항상 원료보다도 더 뛰어난 일종의 어떤 융합품을 만들어내잖아요. 일본 검사 순사들 그렇게 악질이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개검들처럼 진화하지 못했거든. 원조를 뛰어넘는. 그럼 일본의 보수 언론, 수구 언론, 요미우리 뭐 이런 거 아사히 이런 애들 상케이. 아무리 해봤지만 지금 조중동처럼 사실상의 나라를 쥐고 흔들 정도로 악질화되고 세력화되지 못했거든. 뭘 잘해도 항상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게 우리나라야. 이건 안 좋은 거고. 네. 하지만 그런 애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우리 민족이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겨버리는 게 우리 그것도 국민들. 이겨버리는 게 우리더라고. 왜? 맞아요. 그 국난을 극복 못했으면 우리가 이 맞아요. 반만년 한민족의 망했지 지금 벌써. 이 전통을 못 지켰어.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라님.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 최고 뭐 처음으로서 중진국의 선진국이 된 나라 지원 받다가 지원을 하는 나라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그 저절로 얻어지거나 미국이나 일본이 도와줘서가 아니고 우리 민족이 원래 그런 거를 쭉 잘해. 항상 잘해왔어. 대단하게도 네. 1등이고 악당도 1등이다. 그럼요. 악당이 1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벌도 우리가 1등입니다. 네. 그걸 뛰어넘는 것도 우리가 1등이고. 네. 하여튼 이러한 부분 안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76%를 76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참 큰 비중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다른 정권 때와 달리 중소기업들한테 대한 지원이 굉장히 잘 돼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중소기업 객수가 거의 박근혜 정부 때 2배에 가까울 만큼 중소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송작가 TV도 그 중소기업 중에 하나라는 거 네? 여러분한테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요? 맞잖아. 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창업해갖고 지금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소기업. 중까지는 안 가고 우리는. 뭐 이렇게 겸손하고 그래. 팔만이라서 그래? 네. 네, 아무튼 우리가 강소기업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송작가 TV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주식은 우리 에미단한테 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우리 에미단이 그러면 아니 여기 송작가 TV가 저기 주식회사가 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송작가 TV가 출자한 네. 별도의 법인을 따로 만들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왜냐면 하도 사업을 못하게 하니까 지주회사. 지주회사로 돌리고 앞으로 왜냐면 나도 이제 아는 거지 사업 방향을 그래서 앞으로 저 전체적인 이제 10조세 트릴리언 비즈니스 코퍼레이션을 별도로 하나 설립을 해가지고 IPO를 통해 가지고 회사를 좀 아이고 물론 송작가 TV가 안정적으로 잘 돼서 지주회사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얘기였습니다. 네. 아이고 자, 아이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곡소리를 내니?